안녕하십니까. 간호법저지 전국 간호종사 대표자 연가투쟁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간호조무사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간호종사협회 총무이사 김미연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또 서울 시내의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동지들과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저지를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3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밀어붙였고 4월 13일에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막무가내로 국회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간호법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협업이 요구되는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방법과 채널로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우리 86만 간호종사의 외침을 외면하였습니다. 오히려 소귀의 경 있기로 그런 말처럼 귀를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간호법을 저지하고 위헌적인 학력 철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각오로 전국 간호종사 대표자 연가투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국 간호종사 대표자 연가투쟁은 86만 간호종사를 대표하여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정부 중재안을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전국 간호조무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am입니다. 오늘 행사는 대한간호종사협회 곽지연 회장님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우리의 뜻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연대사, 공연, 자유발언,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을 하고요. 민주당사로 함께 행진을 하고 우리의 기회를 보여준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호법 저지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무대 전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작고회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이어서 오늘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주시는 소중한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이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큰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이신 장인호 대한임산병리사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지지자이십니다. 박명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책관리사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이자 우리 협회의 수장이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박지연 회장님의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지연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86만을 대표한 회장님께 큰 환호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비가 오는 날도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는 수차례 간호법에 대해서 부당함을 외쳤고 간호법의 당사자가 간호조무사임을 외쳤건만 이제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간호법의 당사자는 간호조무사임을 끝까지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투쟁! 86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 참석해주신 대표자 여러분, 간호조무사는 차별받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악법인 간호법 폐기를 위해 소중한 연차를 사용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헌신 깊은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 함께 연대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 박명화 비대위원장님, 임상병리사 장인호 회장님,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님, 요양보호사 중앙회 김영달 회장님,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연대해주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대표님들께 뜨거운 연대의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틀 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불릴 간호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의해 강행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차별을 포함한 위헌적인 법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그동안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간호법은 각 직역은 물론 여당과도 합의에 따라 결정된 법안이라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며 170석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협 역시 간호법
않은 채 민주당과 한통속이 되어 간호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함에도 대화의 자리에는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부모 돌봄을 하겠다고 합니다.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의사 지시하에 방문 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이 간호법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죄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관련과 졸업자와 사설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2016년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간호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위헌적인 요소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는 간협은 절대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2015년 국회의원 때 간호사 학력 제한을 대표 발의하였던 신경림 전 간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간호특성화고 간호사 교사들과 사설 간호학원 원장들이 간호조무사 교육자의 가면을 쓰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외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인 특성화고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반교육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를 고집합니다. 세계 경제 8위 선진국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 민주주의에서 봉건적 신분 제도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간호사가 어떤 권리로 우리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기본권을 짓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입니다. 동네 의원 간호인력 80%가 간호조무사이고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3배나 더 많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우리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우리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고 민주당은 간호사 편만 들며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호협회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간호사만을 위해 만든 간호사 특례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투쟁! 지난 4월 11일 정부가 중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간호사가 원했던 처우 개선은 원안보다 더 강화되었고 우리가 원했던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사 특례법을 고집합니다. 민주당도 40만,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를 무시하고 간호사 특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간호협회와 민주당이 촉구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하고 여야 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중재안을 사수해 주시고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께 호소드립니다. 4월 27일 본회의에서도 간호법 여야 합의를 촉구하시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은 상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공정과 상식, 원칙을 지킨다는 신념을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고 차별을 조장하는 비상식적인 간호법에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은 간호조무사 투쟁 의지를 보여주는 1차 경고 파업입니다. 오늘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간호법이 강행 처리된다면 우리 86만 간호조무사는 연가투쟁을 통한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작은 피해조차 입지 않도록 저 곽지연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간호법 앞에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대회사를 해주신 박지연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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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님들의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이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의 연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올라오신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 오신 전국의 간호조무사 대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날씨조차도 간호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여러분들께 힘을 주고자 이렇게 저는 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1년 5월부터 악법인 간호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함께해온 동지입니다. 저는 전임 홍은효 회장님 그리고 곽지연 회장님과 함께 그리고 13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항상 여러분들을 저희의 가장 최가까운 동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호법이라는 보건의료 법안은 항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및 논의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 그리고 정치권, 정부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간호법 발의, 제정 과정에서 과연 그러한 관련 단체 간의 논의나 합의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전혀 있지 않고 관련 단체 의견 반영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저희 다른 약소 직역 입장에서 보면 간호법은 정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입니다. 간호법안 32개 조항 중에 21개는 간호법 의료법에서 그대로 차용해 왔습니다. 간호법 중에 제5장 21조에서 28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바 있습니다. 간호법에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 있고 간호인력의 또 다른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또 한 축을 이루는 게 간호조무사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발의 과정에서 간호인력 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의견들은 철저히 소외되었고 무시되었습니다. 벌려서 갈까요? 또한 이 간호법에가 간호사에 대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정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한 것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철저한 차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악법이고 정말
불공정한 법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약소직역들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정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저지하자고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협업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간호사후 체육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이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의 처우에서만 되고 나머지 약소직역에 대한 처우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그렇습니다. 현행 간호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의료법과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통하여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정부에서는 각 직역 간에 첨예하게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서 중재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간호법보다 훨씬 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했지만 저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협회에서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정말 그분들이 간호사 채우 개선이 목적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통한 다른 업무 영역의 침탈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입니까? 업무 영역 침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25년에 이제 초고령사회의 대한민국은 진입하게 됩니다. 의료와 돌봄이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이 협업해서 함께 상생하고 함께 처우 개선해야 나가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 상생하고 협업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약소직역에 대한 업무 침탈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고 항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힘을 합쳐서 간호법을 저지합시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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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법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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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필수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이신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님께서 연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장인호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장인호입니다.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여러분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왔습니다.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정말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왜? 잘못된 간호법 폐기를 위해 모두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간호조무사분들과 임상병리사들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 단체의 400만 회원들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간호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현재도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소의 종속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고 간호법을 통해 영원히 신분을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차도 복지부와 교육부의 입장이 다르고 교육부는 간호조무사가 고졸적합 업무라는 배울거리를 침해하는 의견을 내보였지만 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겠습니까? 부당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4차 혁명을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혼선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 문제가 많은 간호법은 폐기 후 전면 재검토가 답입니다. 임상병 이사 입장으로 봐도 간호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1952년 대한민국 의료법이 제정되고 저희 임상병 의사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단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서 진료보조라는 명목하에 다른 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해서 지난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법이 구축해온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다른 직역과 달리 이미 강자인데 약자인 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간호사라는 어느 한 직종만을 위한 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이 서로 협업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직역 및 당정 간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간호조무사의 배울 권리, 저 장인호가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인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님께서 연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용수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비가 내린데도 전국에서 모여주신 우리 간호조무사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이 간호법이 처리되어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강용수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되는 간호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우리들 약소적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민생 법안이고 국민 돌봄법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간호법안에는 간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부모 돌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돌보는 것이 어떠한 한 직종만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 보건복지의료가 함께 작동될 때 국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희 응급구사는 1994년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생한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현재 4만 6천여 명의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각종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는 현장 응급처치 전문 인력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바람아 촛불같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간호조사협회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을 추진으로 약소직역들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협회도 강력하게 학력 제한 폐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부족한 간호사를 채우지 못해 매년 대학의 간호사 학생들이 증원되고 배출되고 있지만 그 많은 간호사들은 본연의 업무를 떠나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무려 87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 제한해 나가면서 법에 있으니까 한다, 지시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주장은 결코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 돌봄, 국민의 행복을 원한다면
의료와 복지가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안 제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 강행 처리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원대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 직업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다시 돌아보고 국민의 위치에서, 본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보건의료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이에 우리 대한응급의사협회는 간호법안을 처리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전체 직역의 균형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보건복지 의료단체와 끝없는 갈등의 대립을 끝낼 수 있는 것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 처리해라! 감사합니다. 네, 강용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회장님께서 연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영달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달입니다. 오늘 비는 80만의 간호조무사 여러분들의 마음과 400만 명의 보건의료인들 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눈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을 때 눈물이 아닌 가슴을 찢는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학력 폐지란 말 보고 먼저 여러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도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여러분들의 학력 폐지는 당연히 그렇게 폐지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은 특히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고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직역 간에 서로의 업무 영역을 존중해주고 법이 필요할 때는 합의하고 그것을 입법화시켜서 국민들에게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돌아가게 되고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처우가 더 나아지는 게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간호법에서 부모 돌봄이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거기에 얼마나 잘못되어졌는 건지를 한번 말씀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 돌봄이라는 것은 여러 사회복지 시설에서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인들 어르신들은 여러분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라 해서 지자체에서 홀로 사는 어른들 돌보는 센터가 있고 또 거기에는 원스톱이라는 제도 등을 통해서 홀로 사시는 부모님들을 돌보는 사회복지 재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몸이 거동이 노인성 질환으로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노인장기요양위원회로부터 등급 4등급, 7회 5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바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재가 지원 기관 센터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들어가서 입소한 어르신들을 돌보게 되고 치매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돌봄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재가센터를 정식으로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건지 아니면 모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거기에 센터에 들어서 현재 센터에서 일을 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법이 혼란이 오지 않는 겁니다. 부모 돌봄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하고 있고 또는 노인 재가 요양센터, 요양시설 재가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부모를 돌본다면 어떤 부모인지 등급을 받은 몸이 불편한 분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분들인지 그분들이라면 현재 재가센터에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서 일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재가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건지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요. 5등급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의해서 받지만 거기에 등급에 제외되는 분을 A등급, B등급이라서 돌봄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구청에서 시청에서
한 달에 36시간, 뭐 26시간, 뭐 등등 시간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요양보호사들은 시간이 되는데 가서 일을 하는데요. 2021년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요양보호사 돌봄하는 요양보호사 다 쫓아냈어요. 거기에 생활지도원이라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로 정규직과 같이 취업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급여 있죠. 보너스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일이 모르니까 누구냐고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 그렇게 일자리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호사분들도 그렇게 한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직역 간에 합의가 필요한 거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좀 같이 먹고 살자고요. 같이 일을 하자고요. 예?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좋은 일하고 같이 어른들 섬기고 각자의 직역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나도 어르신들을 돌보고 나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들이 요구해요. 간호법이 그런 환경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도 법은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지 일정한 특정인들을 만들어주는 게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간호법은 전면 폐지해야 된다! 네, 연대사를 해주신 김영달 중앙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명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연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명아 비상대책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모여주신 간호조무사협회 대표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와 여태까지 투쟁을 같이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명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에서 좋은 말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만은 고통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통을 꼭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님과 대한의사협회 박명아 비대위원장이 함께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야역으로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막아냅시다, 여러분.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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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소직역 업무 침탈 간호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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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함께하여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연대사를 해주신 박명아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투쟁구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총파업투쟁 간호학법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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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네, 박명하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님께서 연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하신데요. 앞에 연대사를 해주신 박명하고 지금은 박명화입니다. 제 발음에 문제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간호법 처리 과정을 보면 간호사 공화국인 것만 같습니다. 간호법에 적용받는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왜 간호조무사 의견을 배제하고 간호사가 정합니까? 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왜 간호사에게만 지도를 받도록 합니까?
간호법 대안에는 빠졌지만 왜 간호사 맘대로 의료 영역이 아닌 복지 영역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가 지도한다고 정합니까? 간호법은 간호사 아래 종속관계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간호사가 갑으로 행세하도록 조정하는 법입니다. 간호법은 합법적으로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여 신분차별을 대놓고 하겠다고 하는 법입니다. 자비로 전문대학에 가서 더 많이 배워 간호보조를 하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데 왜 이것을 간호사가 막습니까?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피부 미용도 전문대학이 있고 헤어 디자인도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미용을 위한 인력도 전문대학에서 양성을 하는데 사람의 신체에 주사를 놓고 간호를 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이 어떻게 학력 인플레라 하며 간호사 맘대로 안 된다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간호조무사에게도 보장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간호사에게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현재 침탈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켜 합법적으로 업무 침탈을 하는 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간협은 타 영역 업무 침탈은 의사의 행태이지 본인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간호법 반대에 나선 우리 협회를 의협의 농가에 노란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진단코드와 관련한 어떠한 윤리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음에도 13개 병원의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해서 의료의 재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13개 병원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이미 직무기술서를 제출해서 평가 점수를 득했기 때문에 간호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추가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이유도 없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라고 강요할 병원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왜 하겠습니까? 간호법 제정 이유를 보고 선례를 남겨서 향후에 진단코드 관리를 간호사 업무로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 일자리가 다 간호사에게 잠식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3만 명을 대표하는 우리 협회를 의협의 농단에 노란하는 문외한 집단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례함을 넘어서 우리 회원 모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간협 주장대로라면 간호법이 간호사에게는 처우 개선을 위한 간절함일 테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약소직역은 생계에 관한 문제이자 인간의 기본권이 걸린 절실함입니다. GDP 10위권에 드는 나라에서 간호사가 보건복지 의료의 모든 영역을 독점하려는 것은 전문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 건강을 해치는 탐욕입니다. 의료인이라서 의사가 안 하는 영역에서는 간호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자기과신이며 간호와 요양의 영역에서 타 직역을 모두 간호사 아래에 두고자 획책하는 것은 평등과 공정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상호 존중의 자세로 당정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비정상의 간호법을 정상화할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먼저 총대를 메고 투쟁의 최전선으로 나아가시는 간호조무사 대표자 여러분의 결의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간호법이 간행 처리된다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파업으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화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간호조무사 직종이 맨 선두로 총파업을 파업투쟁 결의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하라!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제 노트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조금 많이 힘드실 텐데, 네, 몸을 자유로이 풀 수 있는 특별 공연으로 알파카 어쿠스테이지 팀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성과 환호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파카 어쿠스테이지입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저희가 힘나는 노래 몇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로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로 거듭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한 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이 되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이 되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어떠세요? 좀 힘이 나십니까? 우리 더 힘나는 노래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큰 박수.
환호 부탁드립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삶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가슴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면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후렴후렴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담는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내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Hey, hey. Hey, hey. Hey, hey.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가슴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면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담는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내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Yeah, yeah. Hey, hey. Woo.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노래로 남자의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김광석님의 먼지가 되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바하의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바닷물을 눈물만이 하른거리네. 작은 가슴을 모두 모두어 실을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뚜뚜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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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바 뚜뚜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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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바. One, two, three, four.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모를 눈물만이 하른거리네.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모를 눈물만이 하른거리네. 작은 가슴을 모두 모두어 실을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작은 가슴을 모두 모두어 실을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뚜뚜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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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바 뚜뚜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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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바 뚜뚜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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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바 뚜뚜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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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알파카 어쿠스테이지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어떠신가요? 좀 몸이 풀리셨나요? 네. 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86만 회원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구호제창으로 우리의 결의와 의지를 보여줍시다.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하라! 간호사만 특혜주는
네, 마지막으로 간호법 정부 중재안 여야 합의 촉구한다! 네, 우리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부단한 우리의 투쟁이 있었기에 지금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함께 연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차별해온 간호협회는 보건의료계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보건의료계가 모두 동의한 정부 중재안마저 욕설을 내뱉으면서 걷어차 버렸습니다. 민주당 170석의 기대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간호사 특례법에 불과한 간호학법을 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는 법이 제정된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간협이 패배할 것이고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간호조무사가 선봉에서 총파업에 나섭시다! 의사, 치과의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겨야만 하는 싸움, 끝내 이기게 투쟁하는 우리가 앞장섭시다! 네, 이번에는 우리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들어보는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북도의 김희숙 회원님을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숙 회원님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김희숙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 합니다. 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고 수건사업인 간호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발생할 보건의료계 갈등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은 채 무조건 수건사업을 해결을 하기 위해 통과되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대화에 참여하라.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 소통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콘크리트 벽처럼 꽉 막혀있는 집단이 간호협회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정부가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삭제하고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각각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하면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우리 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대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간협은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했던 전 협회장이 욕까지 하며 현장 분위기를 흐리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특혜법이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을 다 죽이는 악법인 지금의 간호악법을 고수하겠답니다. 170석 민주당도
간호협회 편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귀신에 쓰였는지 이성마저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원한대로 강행할 때니까 알고 있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다음 총선에서 일당될 거니까 협력하라고 겁박을 하더니 이제는 우리 회장님이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간호법 투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망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간협과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보건의료계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고 보건의료계 대타협과 여야 정당의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간협과 민주당은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길 바랍니다. 간협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고집만 부린다면 영원히 보건의료계의 왕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야당이라고 협치를 거부하고 입법 독주를 강행한다면 민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만년 야당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간협과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4월 27일 입법 독주를 강행하면 86만 간호조무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총파업을 해서라도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간협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의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십시오. 민주당은 간호법 강행 처리 중단하고 정부 중재안을 여야 합의하십시오. 간호법 때문에 보건의료계가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화와 소통으로 간호인력이 초고령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숙 회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주 전남회의 김윤단 회원님의 자유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환호로 네, 포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 80만 간호조무사 투쟁! 안녕하십니까. 간호조무사 김윤단입니다. 모레 27일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합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다는 간여부 주장만 듣고서 간호법이 민생 법안이니 반드시 처리하겠다 합니다. 간호법이 민생 법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현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근무를 계속해도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간협은 현재 간호법에 있는 지역사회로 인해서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거짓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정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지금 촉탁의 지도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의원이 아닌 곳은 다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간호법 규정 때문입니다. 장기 요양시설은 대다수가 요양보호사들이고 간호 인력은 간호조무사 1명인 곳이 많습니다. 자그마한 요양시설은 경영 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해고당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결국 이 자리를 잃거나 범죄자가 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간호법을 찬성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법 개정이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계에서 간호사는 강자에 속합니다. 간호사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따른 피해자입니다. 제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강행 추진하지 말아 주십시오. 투쟁! 네, 김윤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북도회 이미숙 회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승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조무사 이미숙입니다. 오는 27일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간협은 간호법을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에게도 좋지 않냐고 라고 주장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간호법은 그야말로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이며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항목이 존재하는 악법입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 고졸 또는 간호학원 출신으로 제한하는 유연적 조항이 떡하니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법안을 폐기하지 않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리사, 미용사 등 대다수 직업이 학원, 특성화고 전문대 제한 없이 양성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간호사만 학력을 제한하는 겁니까?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학력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족과 졸업자에게 시험 못 보게 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자격증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특별한 법적 제한 없이 평등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만 학력 제한이 존재하는 겁니까? 차별로 고통받는 85만 간호조무사 눈물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협회 편에 서서 악법인 간호사법을 대변하고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간호법이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간호조무사는 물론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그대로 강행 처리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당신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조항이 담긴 간호법이 조속히 폐지될 때까지 우리는 큰 목소리로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외쳐주십시오. 투쟁!
네, 이민숙 회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자유 발언해 주실 분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회 김지연 회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조무사 김지연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간호조무사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졸학력으로 국가 자격증을 획득한 많은 간호조무사가 국민의 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졸이니까, 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니까 라는 시선과 조롱뿐이었습니다. 고졸 출신이라고 일 못한다고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임상에서 실무 경험을 키우며 열심히 일했지만 고졸 출신 꼬리표는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간호실무를 배우고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면 꼬리뼈를 떼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졸 출신 간호조무사는 지금 전문대 간호조무과에서 교육받고 싶어도 우리 간호조무사는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없어 다른 학과에 진학해야만 합니다. 고졸 출신으로 일해야만 하는 간호조무사는 대학에서 전문적 교육을 받아서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간호실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고졸 출신, 학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제한에 갇혀 있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더 배워서 국민 건강에 증진하고 싶다는데 법에 막혀 더 못 배우고 있는 것이 웬 말입니까? 간호조무사 직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우리를 고졸 출신 주제, 학원 출신 주제라고 무시하고 너희들은 간호사가 부리는 단순 보조 인력에 불과하다면서 보조 인력은 고졸 출신, 학원 출신이면 충분하니 가만히 있어 라고 합니다.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고 선동하는 간호협회의 말장난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간호학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고졸 간호조무사로서 겪은 서름과 차별을 후배들에게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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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김지연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방금 발언해주신 이 네 분 회원분들의 저 상식적인 호소에 공감하십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바라는 것이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더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로서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질적 상승을 도모하는 것,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왜 이렇게도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상식적인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유연적인 학력차별 조항을 폐기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간호협회와 민주당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유연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법이 얼음 형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너무나 비상식적인 간호사법과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이 두 개의 얼음을 깨부수도록 하겠습니다. 네, 86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서 정은숙, 노경환, 주춘희, 방병식, 네, 회원님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회원분들이 대표이지만 우리 86만 간호조무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학력 제한과 직역 이기주의의 결정체인 간호사법을 깨부수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앞에 나와 계신 네 분과 함께함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자, 네 분이 망치를 들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회원님들께서도 같이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법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깨부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얼음이 단단합니다. 우리 직원분들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이 부서지는 동안 저 국회의상 내 국회의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겨가시는 거짓 약속에 속지를 마라. 주먹을 쥐고 함성을 외쳐라.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우편이 두 손에 있다. 자의 방역 속에 무너지는 삶을 보라. 언제까지 저들의 배를 불러야 한다. 방역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방역 점점 더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방역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방역 점점 더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이 땀을 위해. 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가슴을 펴라. 이제 다시는 거짓 약속에 속지를 마라. 주먹을 쥐고 함성을 외쳐라.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우편이 두 손에 있다. 여러분, 간호사법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우리 눈앞에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네. 저들은 만족하는가. 방역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네, 여러분, 간호사법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우리 눈앞에서 부서졌습니다.
그 피켓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의 반드시 실현돼야 할 우리의 목표이자 공정과 상식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퍼포먼스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 큰 함성 외쳐보겠습니다.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물나비 오늘의 이 고통 이 괴로움 한숨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현장의 열기와 의미를 담아 결의문 낭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은 86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서 대전 충남의 이주연 회원과 경북도회 오경숙 회원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 외쳐주십시오. 투쟁! 투쟁! 뼛속까지 간호조무사 이주연 오경숙입니다. 결의문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간호할 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인들이 다시는 서로 안 볼 견원지간처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간호법 때문입니다. 그게 대체 뭐라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건강을 함께 보살펴야 할 보건의료 한 가족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처럼 싸워야 하는가? 간호협회는 이렇게 주장한다. 간호법이 없어서 간호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처우가 열악하다. 간호법이 없어서 간호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지역사회에서 부모 돌봄을 할 수 없다. 다 거짓이다. 간호법이 없어도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란다.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도 같이 하고 간호조무사도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 다 거짓이다. 국민 건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는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고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 제도를 강화하는 악법이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별법일 뿐이다. 유연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 간호협회는 악마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전임 간호협회장을 대놓고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고 망언을 한다. 특성하고 간호사 교사들이 나서서 간호사 조무사 교육익자의 가면을 쓰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결세 반대를 외치고 다닌다. 교사라는 인간들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제자들까지 동원하는 반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짓은 서슴지 않는다. 정부도 여당도 다른 보건의료단체도 언론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학력 제한을 부당한 차별이고 반헌법적인 조항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중재안에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가 담겼다. 그런데도 간호조무사는 이성을 상실한 채 욕설을 퍼부수며 간호법 정부 중재안을 걷어차고 온갖 비윤리적이고 교활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막아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170석 다수 의석에 취해서
막가파가 되어버렸다. 국회는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을 중재하고 조정해서 사회적 화폐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계속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왔다. 그래놓고는 여야 합의했다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 지금도 정부 주재안을 거부한 채 4월 27일 강행 처리를 애고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말 한마디가 중천금이어야 할 국회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민의원은 오히려 가벼운 입을 함부로 놀려서 우리 협회 곽지원 회장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86만 간호조무사를 모독했다. 10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간호법 반대 서명에 참여했는데 곽지원 회장님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 간호법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저열한 네거티브 하는 게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회장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될 테니 협력하라고 겁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86만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국회의원의 입으로 공개한 것이다. 지난해 대선 때 지금 당대표인 이재명 후보 선대의 이름으로 우리 협회와 간호조무사 전문 양성 협약서를 체결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지도 않은 간호법 공약 타령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우습다. 86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오늘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 참여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간호조무사는 학력 제한을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하고 위협적인 차별함을 확인하여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담은 간호법 정부 주재안을 적극 지지하며 86만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중재안을 전폭 수용한다. 하나, 간호협회는 더 이상 간호사 특혜법을 고집하지 말고 간호법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라. 하나, 민주당은 독선적인 간호법안 입법 독주 중단하고 간호법 정부 주재안 여의 합의하에 동의하라. 하나, 4월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간호사 특혜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86만 간호조무사는 즉시 총파업 철회에 돌입해 권역별 총파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86만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4월 27일 간호사 특혜법 강행 처리 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3년 4월 25일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 참가자 1동 투쟁!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신 두 분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헌적인 저희가 행진하기 전에요. 구호 2개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특혜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 간호협회는 정부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라! 네, 이것으로 간호법 저지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 행사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두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우리의 의지와 결의를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사까지 가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우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 도로에 계신 회원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 지금 인도에 계신 회원분들이 그 후미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분들께서는 뒤로 돌아주시고요. 네, 지금 앞에 선두의 깃발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천천히 네,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는 마이크를 노윤경 정책이사님께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